여러분, 혹시 낯선 곳에서 느낀 외로움과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창 예민하고 불안했던 고등학생 시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낯선 땅에서요. 지금은 그때를 떠올리며 웃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혼란스러웠어요. 오늘은 저와 제 동생 민재가 영국에서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성장시킨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나입니다. 지금은 영국 런던에 있는 명문대학교인 런던 정경대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해외에서 공부하겠다고 꿈꾼 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죠. 제 가족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국제교육협력팀 소속 연구사로 근무하셨고, 어머니는 중학교 수학 교사셨습니다. 아버지는 교육청에서 국제교육 교류 사업을 담당하셔서 다양한 나라의 교육 제도와 교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운영하셨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여러 나라 교육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해외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제가 직접 해외로 나가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동생 민재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런던 교육청과의 국제교육 교류 프로젝트에 내가 파견되어야 할 것 같다. 최소 3년은 있어야 한단다.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출장으로 잠깐 다녀오시는 줄 알았는데 가족 모두 영국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아버지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기회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하셨어요. 저와 민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도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민재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누나, 우리 어차피 같이 가잖아. 새로운 곳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여전히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국으로 발령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저와 민재는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왔고 학교에서도 영어 성적이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적어도 언어 문제로 고생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일도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 도착한 첫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서울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 비오는 런던 거리의 회색빛 건물들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직원 숙소였는데 넓고 아늑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첫 등교 날이었습니다. 민재와 저는 어색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아버지가 근무하게 될 런던 교육청과 연계된 공립학교였는데 한국인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영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뚝뚝하거나 어색한 미소뿐이었습니다. 특히 제 또래 여자아이들이 우리를 힐끗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업 시간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기 힘들어서 책상 위에 엎드리고 싶었죠.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활발하고 친구도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조용하고 낯선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싶어서 저는 고민 끝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K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꿀떡과 약과를 예쁘게 담아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죠.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어 용기 내어 다가갔는데 그 순간 학생들 무리가 다가와 간식 박스를 힐끗 보며 비웃었어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먹어? 그러더니 갑자기 박스를 세게 쳐서 음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떡과 약과가 바닥을 구르는 모습을 보고 멍해졌는데 민재가 조용히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주변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며 지나갔고 저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재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학교 생활이 어땠냐고 물으셨지만 우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밀려오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누나, 우리 그냥 힘내자. 태권도 할 때도 처음엔 힘들었잖아. 그래도 해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첫 시련. 그리고 생각보다 더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대로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이제부터는 그 어려웠던 시간 속에서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민재와 함께 그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는지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물으셨지만 저는 그냥 괜찮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굳이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냥 내가 잘못한 걸까? 이유를 모르는 낯선 적대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며 민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잘못한 건 없잖아. 민재도 힘들어 보였지만 저를 먼저 위로하려는 모습이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민재를 다독이며 맞아. 그냥 무시하자.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자연스럽게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한국 애들 좀 이상하지 않아? 먹지도 못할 걸 가져와서 생색내려고 한 거야.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복도와 교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저와 민재는 최대한 무시하려고 했지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민재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는 민재를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수학 시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복잡한 방정식 문제를 칠판에 적고 푸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며 머리를 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민재를 지목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나요?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분필을 들고 문제를 한 번에 풀어냈습니다. 민재의 명쾌한 풀이에 교실은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은 와, 대단한데? 라며 놀라워했지만 그중 한 무리가 싸늘한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루크와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루크는 학급에서 인기가 많고 주도권을 쥔 아이였습니다. 스포츠도 잘하고 공부도 그럭저럭 잘하는 편이라 친구들이 그를 중심으로 몰려다녔죠. 민재가 문제를 풀고 돌아왔을 때 루크는 조용히 민재에게 속삭였습니다. 잘난 척 좀 하지 마. 민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크와 그의 무리는 민재를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민재가 축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공이 민재 쪽으로 오자 루크가 갑자기 강하게 공을 차버렸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라 피했지만 공은 민재의 어깨를 스쳤어요. 루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실수였어. 주변 친구들도 민재를 힐끗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교길에도 루크와 그 무리는 민재를 일부러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일부러 부딪혀 민재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루크는 비웃으며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가방을 주우며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체육 시간에 민재의 체육복이 사라진 적도 있었어요. 찾아보니 운동장 한쪽 구석에 진흙 범벅이 되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민재는 얼어붙은 얼굴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재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누나, 나 정말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민재가 눈물을 참으며 말하는 걸 보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상황을 듣고 무척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폭력으로 맞서지 말되 태권도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태권도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련이야. 어머니도 조용히 민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행동해야 해. 하지만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야. 필요하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도 괜찮아. 민재는 부모님의 격려에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태권도에서 배운 대로 중심을 잃지 말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필요는 없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괴롭힘은 사라지지 않았고 민재와 저는 매일같이 심리적으로 지쳐갔습니다. 학교에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특히 루크가 민재에게 던지는 비아냥과 조롱이 거칠어질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민재는 끝까지 인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민재도 조금씩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무언가 변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점점 무거워질수록 제 마음도 답답해졌습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대로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 애쓰지만 현실 앞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매일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참아내려고 했지만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민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답답했어요. 언제부터인지 민재의 눈빛이 무거워졌고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조언을 떠올리고 스스로 다잡아 보려 해도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민재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불이 켜진 민재의 방을 보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체육시간 후 체육관 복도에서 민재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루크와 그의 무리가 몰려와 민재를 둘러싸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술 좀 배웠다며. 여기서도 한번 해봐. 민재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나 너희랑 싸울 생각 없어. 하지만 루크는 비웃으며 민재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겁먹었어? 너 한국에서는 잘난 척 좀 했나 본데. 여기서는 아니거든? 주변 친구들도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제가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상황을 보고 급히 다가갔지만 그 순간 루크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민재는 반사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태권도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그 자세가 저도 모르게 나왔던 거죠. 민재는 겨우 주먹을 피하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저는 급히 소리쳤습니다. 싸우지 마. 그냥 무시해. 하지만 루크의 친구들이 저를 밀쳐 넘어뜨렸고 그 모습을 본 민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루크가 다시 주먹을 날리자 민재는 태권도 방어 기술로 그의 손목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동작에 루크는 어이없어하며 버둥거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민재를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공격하지 않고 중심을 무너뜨리는 기술로 그들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게 상대의 힘을 이용해 넘어뜨리는 절제된 동작이었습니다. 복도에 모여있던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눈으로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얌전하던 민재가 순식간에 상황을 제압하자 모두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복도 소란을 듣고 급히 달려왔고 상황을 보자마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들 교무실로 따라와. 루크와 그의 무리뿐만 아니라 민재까지도 교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선생님은 일단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교무실 안에서 루크는 상황을 완전히 왜곡하며 민재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술 배웠다고 하더니 갑자기 내 팔을 꺾었어요. 그 말에 민재는 억울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선생님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민재,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에게 폭력을 쓰면 안 되지. 저도 답답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민재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에요. 루크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였든 간에 몸싸움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 순간 교장 선생님께서 들어오셨고 상황을 파악한 뒤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한 교무실 안에서 CCTV 영상을 보는 동안 모두 숨죽였습니다. 영상에는 루크가 먼저 민재에게 다가가 어깨를 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방어하며 상대를 넘어뜨리는 장면도 명확히 나왔죠.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정당방위를 한 것 같군요.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루크와 친구들은 얼버무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루크와 그 무리에게 벌점과 학교 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민재에게는 주의를 주며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민재는 억울하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이었고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교무실에서 나오며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루크가 너를 밀쳤을 때 도저히 못 참겠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재가 저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학교 분위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루크와 그의 무리는 한동안 조용히 지냈고 다른 학생들도 민재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학생들은 민재에게 태권도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기술 뭐였어? 멋지더라. 민재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방어 기술이야.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으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민재의 절제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저도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재는 태권도의 정신을 잃지 않고 상황을 대처했습니다. 힘을 사용하되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태권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민재도 그 일을 계기로 자신감을 되찾아갔고, 저는 그런 민재의 모습을 보며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 사건은 저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와 저는 한층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루크와 그의 무리는 학교에서 벌점과 봉사활동을 받았고,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사건은 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재가 루크의 공격을 절제된 태권도 동작으로 막아낸 것을 본 아이들은 입을 모아 대단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민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태권도 배운 거야? 그거 한국 전통 무술 맞지? 민재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놀라며 흥미롭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태권도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나도 해보고 싶어. 그동안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던 민재에게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민재를 무시하던 몇몇 학생들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태권도 기술을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재를 멀리서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동안 무겁게만 느껴졌던 학교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학교 측에서는 사건을 계기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루크와 그 무리에게도 참여하도록 했고, 우리 남매에게도 참석하라고 권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저는 민재와 함께 교무실로 갔습니다. 담당 교사는 저희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민재와 상의한 끝에 태권도를 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민재도 이제는 제대로 보여주자 라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행사 당일 체육관 무대에 선 민재와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민재는 태권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 기본 동작을 시범 보였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싸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무술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련에 중점을 둡니다. 민재의 설명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민재는 간단한 방어 기술과 호신술을 보여주었고, 저도 옆에서 발차기 동작을 시연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의 움직임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루크와 그의 친구들도 진지하게 지켜보며 태권도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태권도 배우려면 얼마나 걸려? 정말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고도 제압할 수 있어?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절제하는 힘을 배우는 거죠. 행사 이후로 민재에게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루크도 민재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냥 질투 같았어. 너 진짜 대단하더라.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화났지만 지금은 이해해. 루크는 머쓱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태권도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요청에 민재는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는 방과 후의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태권도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민재는 간단한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가르쳤고, 아이들은 서로 동작을 교정해주며 즐겁게 연습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며 한국 전통 무술을 소개하는 특별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민재와 저는 학교 대표로 나서서 태권도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저는 민재의 환한 얼굴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민재의 밝아진 모습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재는 단지 괴롭힘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당당히 세워낸 거였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민재는 이제 태권도 클럽의 리더처럼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태권도의 기본 정신인 절제와 존중을 배우며 민재를 점점 더 신뢰했습니다. 루크도 민재에게 먼저 다가와 장난을 치거나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예전에 그 적대감이 무색할 정도로 둘은 곧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 영국에 와서 진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잘 해내고 있다는 게 느껴져.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민재와 저는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 겪었던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용기와 성장. 우리 남매는 그 경험 덕분에 더 강해졌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단지 태권도 기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가족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재와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영국 학교 생활을 함께 이겨내며 쌓아온 경험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태권도의 정신과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었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재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학교를 대표하는 모범 학생으로 선정되었고 한국 무술을 널리 알린 공로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특별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 후 민재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어 영국 명문대학교인 옥스퍼드 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특히 태권도의 정신을 연구하는 논문으로 큰 주목을 받아 전액 장학금까지 받았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민재가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뤄낸 결과였기 때문에 더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 또한 런던 정경대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태권도 클럽을 만들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한국의 전통 무술을 널리 알렸습니다. 졸업할 때는 동아리 활동 공로로 학교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땅에서 겪었던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 당당하게 자신을 지켜내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지요. 이제는 태권도를 통해 배운 인내와 절제, 그리고 자신감으로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민재와 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한국인의 끈기와 강인함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넓은 무대에서 한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꿈을 펼쳐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삶의 자세였고 그 정신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디서든 한국인의 긍지와 당당함을 잃지 않고 전 세계의 태권도의 정신과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응원과 지지를 다시 세상에 돌려줄 때입니다. 민재와 저는 더 큰 꿈을 향해 걸어가며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는 앞으로도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